이은서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평소에 좀 정수리 뒤쪽이 가려우시죠? 네, 가려워요. 저도 좀 가려워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제가 뭘 잘못 감아서 그러나 하고요. 굉장히 그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손톱으로도 막 팍팍 긁어서 감거든요. 가려워서. 그리고 샴푸도 2번씩 하고 그런데도 감고 나면 막 가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여기가 엄청 간지러워 진짜. 사실 언니분의 정수리 뒤쪽이 가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후두부 사진인데요. 여기 이렇게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네. 왜 불긋불긋하네요. 불긋할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빨간 염증, 말 그대로 지루성 두피염 때문입니다. 여기 염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 빨간 염증과 그리고 가려움증, 하얀 비듬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는 게 지루성 두피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뭐요? 우리 두피에는 피지를 먹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피지를 먹는다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미생물 말라세제아라고 하는 일종의 진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두피에는 이런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저런 말라세제아나 또 모낭충 같은 것들이 이제 피지를 먹고 어떻게 보면 배설물을 내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 몸에 뭐 특별한 영향을 주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어떻게 보면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쉽게 조절을 잘 해주거든요. 일종의 보호막도 잘 만들어주고 생긴 노폐물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극이 계속되어 염증이 생기는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탈모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머리 감거든요. 근데 지루성 두피염이 왜 생기는 거죠? 사실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식습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샴푸를 좀 많이 하시더라도 원래 타고난 가지고 있는 피지량이 좀 많은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피부로 따지면 피부의 지성 피부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 부분에 피지가 많은 분들이 두피에도 피지가 많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두피도 지성일 가능성이 높죠. 아, 진짜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평상시에 이제 좀 가려운 건 가려운 건데 사우나를 해서 땀을 좀 많이 뺀 날은요. 특히 이 뒷부분이 더 유난히 가려워요. 그건 지루성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사우나에 오래 계시면은 굉장히 좀 열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증 자체가 좀 악화되었을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땀을 많이 빼면서 그 두피 자체가 반드시 이제 지루성이다라고 해서 건조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굉장히 건조해지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되게 활동을 잘 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또 염증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이 어떤 샴푸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사실 저는 샴푸를 그냥 아무거나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샴푸라고 하면은 나한테 나쁜 성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다 다른데 나한테 안 좋은 성분을 뺀 샴푸냐 아니면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성분들을 많이 넣은 샴푸냐 이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고른다면 전 전자가 좋다고 보거든요. 자극이 되는 걸 뺀 순한 성분의 샴푸는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좋은 걸 많이 넣었다 하더라도 잠깐 동안 두피 얹어놓는 거다 보니까 우리 모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거든요, 피부 안쪽에. 거기까지 영향을 좀 확실하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두피 네. 환경도 다르고 필요한 물질과 아닌 물질이 다 다르니까 네. 맞는 것과 아닌 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아. 이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 지루성 두피염용 약용 샴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탈모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샴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언니분 상태를 봤는데 이번엔 동생분 한번 볼까요? 네. 뭐야? 이건 약간 동생분인가요? 비슷한데요? 이게 누구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짧은데? 아닌 것 같은. 네, 동생분은 남성형 탈모 형태를 띤 여성 탈모입니다. 남성형? 남성형 탈모요? 네, 이분은 제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동생분의 사진은 제 이겁니다. 아,
진짜 좀 유사하긴 하네요. 여기가 요렇게. 남성형 탈모는 이마 양쪽 끝에서부터 모발이 빠지기 시작해서 헤어라인이 M자 모양으로 후퇴하는 것이 특징인데 동생분이 딱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남성형이 붙은 거구나. 네. 게다가 이제 동생분 역시 연모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헤어라인 확대경 사진인데요. 진짜 가네네요. 근데 여기는 왜 숫자가 없어요, 박사님? 이제 많이 얇아지다 보니까 측정이 안 되는. 그 정도로 가늘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속상해라. 아니 근데 동생분은 왜 언니분과 달리 남성형 탈모 모양인가요? 동생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헤어라인의 형태 자체가 약간 남성형 헤어라인을 갖고 태어나셨는데요. 헤어라인이.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모발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모화, 점차 얇아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 헤어라인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더 M자형으로 악화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뭐예요? 까만, 고무줄. 고무줄이군요. 고무줄. 아, 머리 고무줄. 내 머리 묶는 아. 동생분 항상 집에서 머리를 묶고 계시죠? 네, 청소하고요. 돌아서면 또 바닥에 막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요. 그게 또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고무줄로 머리를 바짝 묶고 있어요. 이게 머리를 꽉 묶으면 모낭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분처럼 연모화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탈모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 중에서 동생분과 아주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환자분은 20대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여성 20대요. 왜 그러셨을까? 이분 역시 선천적으로 남성형 헤어라인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머리를 강하게 묶고 다니는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니 이제 남성형 헤어라인이 더 강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이마가 태평양이다 이런 식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보통 엄마들이 애들 이렇게 머리 추렁추렁 내려오면은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쫙 묶어주곤 하는데 그치. 이거 그만해야겠네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스튜어디스 분들이나 아니면 무용수 분들처럼 너무 꽉 묶게 되면은 그게 말 그대로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동생분의 가장 중요한 탈모 원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뭐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요? 극심한 다이어트가 동생분의 탈모를 가속화시킨 겁니다. 진짜요? 오. 아 머리카락도 다이어트가 같이 되는구나. 날씬하신데 다이어트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제가 무릎 관절이 아파서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어요. 아니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데요? 거의 밥을 진짜 굶다시피 단식도 하고 네. 밥 양은 진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인스턴트, 고기 이런 거를 다 끊었어요. 진짜 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셨군요. 이게 식단이에요? 와, 이게 진짜 식단이에요. 완전 아니, 이게 야채로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네. 다 초록초록 풀들이에요. 그죠? 네. 채소. 상추 먹으면 배부르다고 상추를 그냥도 많이 네, 먹는 그 거 다이어트에 좋으라고 다이어트를 일부러 위해서. 상추를 그러셨군요. 결국에는 모발은 여기 보이시는 케라틴이나 큐티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지만 제대로 보충이 되어서 모발을 만들어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자체도 푸석푸석해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탈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면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였네. 그러네요. 손발톱이 깨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간혹.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모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니까 다. 네, 둘 다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지키 박사님,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탈모를 좀 부추기나요? 네, 다이어트가 실제로 좀 탈모를 부추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발이 아주 단기간에 많이 빠지게 돼서 그게 고민이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검사를 해보면 사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좀 긍정적인 사례인데 정말 일시적으로 휴지기 탈모가 생긴 거죠. 아. 이제 우리 모발에 그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낭이라는 씨앗이 모발을 만들어내는 성장기랑 잠깐 쉬어가는 휴지기를 원래 반복을 하는데 원래 내 타이밍이 아닌데 단체로 약간 휴가를 떠나버린 거죠. 네, 쓸 수 있는 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강제 휴가를 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좀 부정적인 사례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휴지기 탈모가 왔는데 네. 하필 이분이 유전성 탈모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진행되어야 될 어떤 운명보다도 더 빠르게 내 탈모가 가속화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떡해. 와. 단백질이 잘 합성해서 이제 모발이 되려면 철분이나 아연, 비오틴 같은 필수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염증을 감소시키고 모낭의 성장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이 항상 선행되어야지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